안녕하십니까. 신인교육 국방TV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미군 전쟁 얼마 만에 북한 방공망을 완전 파괴하나 하는 주제로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부터 했던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특집의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북한 방공망 파괴하는 그 시나리오입니다. 이거야말로 북한의 하늘을 우리 것으로 얼마나 빨리 만드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게 되죠. 빨리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기지 이런 것들 다 파괴를 시켜야 우리 전투기들이 들어가서 북한의 장사정 포도 폭격하고 북한의 탱크, 장갑차, 포병 이런 것들을 폭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에는 지대공 미사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아주 많은 지대공 미사일들을 얼마나 빨리 제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피해가 얼마나 적고 또 우리가 얼마나 빨리 승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런 것들을 미군이 해줍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시드와 데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기 FA-18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가 함이라고 하는 대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데드 작전의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시드는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 그래서 적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드는 Destruction of Enemy Air Defense, Destruction, 즉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적의 방공망을 파괴하는 어떤 그런 작전을 데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의 장거리 레이더 및 대공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아군 항공기의 안전한 작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의 전자전을 통해서 적의 방공망을 제압, 즉 시드하거나 무장을 공격해서, 무장을 투발해서 적 방공망을 파괴, 즉 데드하는 일련의 작전 행위를 방공망 제압, 시드와 데드 작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드 작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즉 적의 방공망 제압 작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FA-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가 방해 전파를 쏩니다. 그러면 이제 적의 레이더하고 똑같은 주파수의 방해 전파를 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걸 제밍이라고 하는데, 제밍 전에는 적의 레이더가 이렇게 잘 봅니다. 그러면 제밍 후에는 이렇게 먹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뭐가 뭔지 지금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몰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고속도로를 운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서울에서 이제 만약에 대전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경기도 지역을 지나갈 때는 서울에서 듣던 그 FM 라디오를 깨끗하게 잘 들으면서 갑니다. 그러다가 충청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꾸 잡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충청도에서 보내는 그 똑같은 주파수의 다른 방송국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직지직하죠. 어떻게 커브 틀면은 서울 방송국에 들리고, 어떻게 또 커브 틀면은 충청도 방송국에 들리고 하다가 충청도 지역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대전 방송국의 FM 라디오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밍이에요. 뭐냐면은 서울에서 들리는 그 방송국의 주파수와 똑같은 다른 방송 주파수가 날아오게 되면 어느 순간 이것이 막 서로가 합해져 가지고 어느 것도 제대로 안 들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제밍입니다. 이게 시드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방해 전파의 능력이 더 커져 버리면 아예 우리 전파는 완전히 파묻혀버리고 방해 전파만 들리게 되죠. 그 시드 작전이 완전히 성공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드 작전, 즉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방공망 무력화됐을 때 우리 전투기들이 들어가서 다른 지역을 폭격하고 하는 그런 임무를 하는 것이죠. 그게 시드입니다. 그러면 데드는 뭐냐? 이제 FA-18 그라울러가 막 제밍을 합니다. 제밍을 하면은 적의 레이더가 막 공격자, 즉 우리 전투기를 찾기 위해서 막 레이더를 돌립니다. 왜 안 되지 하면서 막 레이더를 돌립니다. 그러면 그 레이더에서 전파가 계속 발신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투기에는 우리 공군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함이라고 하는 대레이더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레이더 전파만 집중적으로 따라가서 공격하는 그런 유도 미사일이 있거든요. 이게 한 80만 달러, 즉 한 10억 정도 하는데요. 이 함 미사일을 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레이더를 쏘아서 계속 뭔가를 찾으려고 하던 적의 레이더 기지가 이 함 미사일을 맞고 파괴돼 버립니다. 미사일 아무리 많아도 미사일이 눈이고
두뇌인 레이더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레이더만 파괴시켜버리면 미사일은 아무 능력이 없어진다. 지대공 미사일은요. 뭐 공격하는 미사일은 레이더와 관계없습니다만은 방어하는 대공 미사일은 레이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레이더를 파괴하는 것을 데드, 디스트럭션 한다는 말이죠. 데드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미군이 하게 됩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하면 미군이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능력이 안 되니까. 미군이 정말 신속하게 이 작전을 성공시켜 버립니다. 자, 미군이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시드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보이는 RC-135V 리벳 조인트라고 하는 적전파 레이더파를 수집 분석하는 정찰기인데요. 이 리벳 조인트가 쫙 다니면서 적의 레이더와 똑같은 적의 레이더 전파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것과 똑같은 전파를 만들어 냅니다. 그걸 알아야 이제 적이 주파수를 어떤 주파수를 쓰는지 어떤 파장을 쓰는지를 알아야 그가 똑같은 전파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리벳 조인트가 다니면서 계속 다니면서 평소에 적의 레이더와 똑같은 파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전면전 큰 전쟁을 하게 되면은 뭐 그라울러 같은 이런 전투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큰 아주 광역 제밍을 하는 그런 전자전 제밍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EC-130 우리 공군에 있는 C-130 수송기 크지 않습니까? 그거에다가 전자전 제밍 능력을 부여한 그런 전자전 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광역으로 아주 큰 출력으로 전자전을 펼쳐서 적의 레이더를 제밍해 버리죠. 여기 나오는 EA-18G 그라울러 한 6대 정도의 능력을 이 EC-130 이 전자전기가 가지고 있다. 그라울러의 6대 정도 능력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군이 또 이 EA-18 그라울러 이걸 또 가지고 있으면서 역시 제밍을 하면서 이 EA-18은 제밍을 하면서도 들어가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F-35 우리는 아직은 없지만 내년부터 우리 한국 공군에도 배치가 되겠죠. 이 F-35가 얼마나 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은 F-35는 들어가면서 또 제밍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레이더 출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적의 레이더를 태워버립니다. 적의 레이더에 과부하가 걸리게 만들어서 태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F-35 같은 경우는 그 막 여러 개의 레이더를 제밍하고 이러지는 못하죠. 하나하나만 이렇게 태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좀 근거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은 좀 위험하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이제 시드 작전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드 작전기. B-1B, B-52H 이 전략 폭격기들입니다. B-1B는 제즘이라고 하는 370km에서 940km까지 날아가는 그 장거리 미사일의 플랫폼입니다. 제즘을 다량 발사를 하죠. 그 B-52 또 전략 폭격기는 역시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 AGM-86 그리고 제즘의 플랫폼입니다. 다량으로 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FA-18 슈퍼넷 이런 것들도 이제 정밀 유도무기 플랫폼이고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우리 한국 공군의 슬램 이글 F-15K하고 똑같은 겁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정밀 유도무기 플랫폼인데 이런 것들은 적이 제밍이 된 상태에서 그냥 그 레이더를 일시에 파괴시켜 버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B-1B가 북한이 도발을 하고 하면은 B-1B와 B-52가 한반도에 팍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북한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막 미군이 도발한다 해가지고 막 강력한 또 반대 성명을 내고 하죠. 왜냐? 바로 이 B-1B와 B-52H가 북한의 방공망을 파괴시켜버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즉 한반도 전쟁, 즉 미군이 주도된 선제 타격전의 서막입니다. B-1B와 B-52H 이 전략 폭격기들이 핵을 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얘들이 하는 일들이 적의 방공망을 파괴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 비행기들이 북한의 방공망을 파괴시키는지 또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의 방공망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초록색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초록색 원은 SA5라고 하는 사정거리, 탐지거리 한 250km 정도 되는 레이더와 미사일을, 지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포대가 있습니다. 여기 황해 북도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원산에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한 충청도까지를 레이더로 감시를 합니다. 한반도 남쪽 일부까지 쫙 레이더로 감시하죠. 충청도까지를 지대공 미사일로 쏠 수 있습니다. 사정거리가 한 250km 되니까요. 제일 먼저 이 SA5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원이 있습니다. 이 빨간 원이 있는 곳들이 전부 북한의 SA2라고 하는 사정거리 40km짜리 지대공 미사일 기지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한 60여 개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 이 휴전선 라인, 그리고 평양 근처, 평양 근처는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변 근처, 영변에 이제 핵단지가 있으니까 영변 근처 많죠. 그리고 군데군데 다른 데도 이렇게 있는데, 북한이 평양과 영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도 사실은 이 SA2가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한 60여 개 되는 이 SA2를 한 번에 제압해야만이, 특히 이 휴전선 라인에 있는 이 SA2를 한 번에 제압해야만이 우리 전투기들이 들어가서 북한의 장사정포를 타격합니다. 왜냐? 이게 있으면 우리 전투기들이 들어가서 북한이 서울을 향해서 공격한다는 그 장사정포를 파괴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작전을 하게 하려면은 이 라인에 있는 1선과 2선 라인에 있는 이 SA5를 일시에 얼마나 빨리 제압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 그리고 우리 서울 수도권의 피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달라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노란색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은 SA3라고 하는 사정거리 한 20km 정도 되는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인데, 보시다시피 평양과 영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SA5 사정거리 250km짜리 SA5 지대공 미사일 두 개 포대로 북한 전역을 방공하고, 그 다음에 이 SA2 한 60여 개 기지로 북한 또 전역을 방공하고, 그리고 SA3 한 20km짜리 미사일로 영변과 평양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제거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진에 보면 위에 있는 것이 SA2 사정거리 40km짜리고요. 밑에 있는 것이 SA3 사정거리 20km짜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북한 열병식 때 나왔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평소에 이 사정거리 250km짜리 황해도와 원산에 있는 이 두 개의 레이더만 켜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하에 다 숨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서 폭격해버리면 안 되니까 지하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숨어 있는 이 SA2 이것들을 어떻게 지상으로 끄집어내서 폭격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지하에 있으면 폭격하기 힘드니까요. 지하에 있는 것을 폭격하려면 그 위로 날아가서 벙커버스터를 내려 꽂는 수밖에 없는데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이 레이더들이 지상으로 나와서 레이더를 막 돌리게끔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미군이 그걸 어떻게 할까요? 일단 미군의 방공망 제압 수행 절차입니다. 이 F-18 슈퍼 호넷들이 항공모함에서 쫙 이륙을 하게 되겠죠. 이륙을 해서 이 F-18에 디코이라는 것들이 장착이 됩니다. 이 디코이는 그냥 어떤 그 비행체인데, 이것이 적의 레이더가 보면 F-18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F-18 슈퍼호넷 한 대마다 한 8개씩의 디코이를 날려보냅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동영상에 나오듯이 갑자기 이 뭔가가, 레이더가 보기에 뭔가가 쫙 생기는 것이죠. 생겨서 그것들이 자기 레이더를 향해서 막 날아옵니다. 그러면은 보니까 이 F-18 슈퍼호넷이야. 레이더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SA5, 즉 250km짜리 이 레이더를 북한이 두 개를 딱 가동하고 있다가 황해도와 원산에 가동하고 있다가 미군의 F-18들이 갑자기 수십 대가, 이제 사실은 덤이죠, 가짜죠, 수십 대가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 나타나서 북한 지역을 향해서 막 쇄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북한 어떻게 됩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미군의 전역 공격이 시작됐구나 해서 레이더가 지하에 있던 레이더가 위로 쫙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때 제주도 남쪽에 B-52 또는 B-1B 이런 것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에는 이지스함들이 있죠. 거기는 이지스함의 토마호크, 여기 이 B-52와 B-1B에는 그 장거리 순항 미사일, 제즘 이런 것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미를 날려보내고 슈퍼호넷들이 더미를 날려보내면 얘들이 경보를 받아서 지상으로 나옵니다. 또 거리에 따라서 얘들이 나오는 시간, 쟤들이 나오는 시간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것들을 전부 계산해서 해상에서 또는 B-52와 B-1B에서 거리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제주도 남쪽, 즉 북한의 SA-5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날려보냅니다. 미리. 그래서 얘들이 레이더가 지상으로 나오는 그 순간 전부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두드려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한 2시간, 3시간이면 북한 전역에 있는 이 레이더 기지들 다 사라져 버립니다. 대단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거 보안인데 북한 아니면 어떡하냐 라고 우려하실 분 계신데, 그렇게 해서 가짜 더미탄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것만 확신하면 북한은 뭐 레이더 절대로 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게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알면 어떡하냐? 아니, 제가 아는데 뭐 북한도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렇지만은 이게 직군지 커브인지 그게 분간 안 되니까 헛스윙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것을 다 파괴를 했죠. 그런데도 이제 잔당들이 있습니다. 그 잔당들은 뭐냐? 바로 SA-3 아까 보셨던 단거리 영변과 평양을 지키고 있는 사정거리 20km짜리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죠.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EC-130 광역 전자전기가 쫙 가서 완전히 광역으로 전자전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슈퍼호넷들하고 이 그 스트라이크 이글 우리 F-15K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날아가서 하나하나 그냥 함 미사일과 또는 그 20km짜리 사정거리 미사일을 얘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사정거리가 긴 50km, 60km짜리 미사일로 매버릭 이런 것들로 공격해서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하늘은 완전히 텅 비어버리죠. 우리께 됩니다. 북한 공군 어차피 작전 못합니다. 왜? 능력이 안 되니까요. 뜨는 순간 다 죽습니다. 상대가 미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국이 단 한나절 만에 북한의 하늘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전시에 하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미군이 만약에 그걸 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군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들을 우리가 갖추어야죠. 뭘 갖춰야 되냐? 제일 먼저 아까 보셨던 그 리벳 조인트 저런 전파 수집 정찰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게 있어야 적의 레이더와 똑같은 방해 전파를 쏠 수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정찰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적의 레이더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축적해야 됩니다. 전파를 바꾸는 것도 계속 축적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공격할 수 있는 이 EA-18 그라울러죠. 이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도 같은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F-35는 우리가 도입을 할 거니까 뭐 이거는 뭐 이따 치고 나머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군은 어떤 능력이냐? 여기 F-16이 보이죠? 여기에 F-16의 배 밑에 이 RF-16이라고 하는데 F-16인데 정찰기예요. 그걸 이제 우리 한국 공군이 F-16을 한 170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대를 정찰기로 전환시켰습니다. 전투기 임무를 해제하고 정찰기로 바꿔 쓰고 있어요. 그걸 이제 RF-16 세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 하단 부분에 이런 전자전 전파 수집 파드를 달고 있습니다. 이 파드가 적의 전파를 이제 수집하죠. 근데 뭐 덩치를 봐서 이게 뭐 아주 멀리 있는 그 전파를 수집하기는 힘들어 보이죠. 이게 얼마나 멀리 있는 전파를 수집하는가는 보안이라서 모릅니다. 그런데 덩치를 봐서 뭐 수십 킬로 이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이런 정찰 행위는 평시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군사 합의서에 의해서 휴전선에서 20km 서쪽은 그리고 동쪽은 40km까지 비행기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즉 전파 수집을 우리는 이 정도 비행기로는 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북한의 레이더 전파 수집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펼쳐지고 있죠. 뭐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큰 능력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니까 리벳 조인트 같은 저런 대형 전파 수집 정찰 기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사실은 뭐 큰 능력은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있는 능력도 남북 군사 합의서에 의해서 무력화됐습니다. 자,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일단 이 정도 규모의 항공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한국의 제20전투비행단에서 했던 훈련인데요. 한국 공군과 미국 공군 같이 지금 F-16들이 섞여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죠. 최대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걸 공격편대군이라고 해요. 편대가 있는데 그 편대의 무리 군자를 써서 편대군입니다. 제일 먼저 전자전 편대가 뜨죠. 전자전 편대가 떠서 서해를 우회해서 북한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자전을 막 펼칩니다. 그런데 북한 레이더에 보이죠. 그러면 북한 전투기들이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 북한 전투기들이 날아오는 것하고 전투를 해줄 제공 전투기들이 뜹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그 29하고 막 격투를 벌입니다. 공중전을 하죠. 그 사이에 이 전자전파들을 달고 있는 이 F-16들이 계속 전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전투를 막 공중전을 벌이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밍을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또 F-16들이 또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공격군이죠. 공격편대들이 들어가서 함 미사일로 적의 레이더 기지를 타격하게 됩니다. 그때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맞고 격추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계속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한 군데의 레이더 기지가 파기가 되면 그것이 파기가 다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RF-16 3매 정찰기를 보냅니다. 왜? 사진 찍어서 판독을 해야 되니까. 제대로 파기가 됐으면 그 다음 기지를 때리는 것이고 제대로 파기 안 됐으면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엄청난 희생이 따르겠죠. 이걸 하나하나 60여 개를 전부 다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런 공격편대 군들을 보내서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사이에 우리 서울은 계속 북한의 장사정포로 공격을 받고 있고 그 상황에서 계속 전투기들은 들어가서 한 대, 두 대씩 계속 격추를 당하면서 북한의 방공망을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도대체 얼마나 걸릴지, 그 사이에 우리 전투기들의 희생은 얼마나 클지, 그 사이에 우리 시민들의 희생은 얼마나 클지 가늠이 안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미군이 한미동맹에 의거해서 한미연합사에 의거해서 미군이 전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전쟁이니까 자기네들이 반나절 만에 북한 전역을 어떠한 희생도 없이 끝내버립니다. 반나절이면 그냥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들어가서 북한 탱크, 북한 포병, 장사정포, 지하시설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폭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군이 해주죠. 자, 미군 없이는 무용지물인 우리 한국 공군입니다. 한국 공군은 전투기만 있어요. 그 외에 정말 강대국 공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전기, 정찰기 이런 것들이 아주 부족합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한미연합 작전으로 계속 우리는 커왔기 때문에 그런 지원 전력은 그 지원 전력이 진짜 핵심이고 엑기스인데 그 지원 전력은 미군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도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너무나 비싼 무기 체계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야 됩니다. 그럴 비용을 지출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럴 능력은 있습니까? 그런 준비는 하고 지금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는 겁니까? 이 북한의 방공망 제압, 이거야말로 전쟁의 핵심입니다. 전자권 전환, 미군이 자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작전을 반나절 만에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면 어마어마한 희생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자권 전환 하려면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함부로 감성에 따라서 전자권 전환을 부르짖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오늘 전자권 전환 특집 방공망 파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